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학습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이제 교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냐.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첫 번째 스웨덴 학교에서 본받아야 될 것으로 뭘 주장하고 있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소그룹 테마 학습,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운영, 대화형 학습, 액티브 보드를 활용한 개별 학습,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외 교육의 혁신 사례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외 교육 혁신 사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첫 번째, 프로젝트 학습과 온라인 프로젝트 학습이 중요성이 훨씬 더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내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이 프로젝트 학습, 이게 정말 중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학습과 연관된 게 뭐가 있습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구안법이란 게 있죠.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프로젝트 학습. 근데 이제는 온라인 교육이 더 중요해지니까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와 장점, 단점들을 꼭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화 학습을 주장했어요. 액티브 보드를 활용한 개별화 학습. 그러니까 액티브 보드가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학습 도구를 활용해서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전부터 실현하고 싶었던 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이 있죠.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파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키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각자 개인차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 개인차가 다르다면 적절하게 이 학습자에게 맞는 피드백, 강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모두가 개별 학습을 통해서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강의를 틀어주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문제를 풀었어요.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틀리면 C라고 하는 문제 새로 풀고, 보충 수업 해주고, 다시 B 문제와 유사한 문제 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개별화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개별화된 수업을 실현하고자 했던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게 CAI, 컴퓨터 보조 학습 중 개인 교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조 학습 CAI에 대한 정의, CAI의 장단점, CAI의 유형,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미국의 퀘스트 2런 이 학교에서 는 어떤 걸 중요시 여기고 있나 살펴보자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을 또 중요시 여겨요. 한 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지속되는 전 교육 과정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매차 시별 학습과 동반하여 미션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젝트 학습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10번 강조해도 부족하거나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자, 세 번째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자,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여기 내용이 잘렸지만 온라인 플랫폼 액티브 러닝 포럼을 활용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형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면 이제 플립드 러닝, 거꾸로 수업, 블렌디드 러닝,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이러한 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교사가 주의해야 될 유의점, 그리고 이 학습의 원리, 장단점, 이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학습자와 교사 간의 소통을 높일 수 있는 이제 본로 SMC의 모형이라고 한다든지, 매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모형을 만드는 체제적 교수 설계를 만드는 어슈어 모형이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립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원격 수업, SMCR 모형, 어슈어 모형, 이 5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 보셨던 것처럼 앞에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의 발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이런 걸 바탕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다 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는 뭔가 부족했고, 여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측면이고, 그럼 이거 한 개밖에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인재가 뭘 의미하냐면 창의력, 다양성 등 기계와 차별화된 인간 고유의 역량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육 정책을 가진 가진 주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암기하고 뭐 그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바탕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인 창의력, 그리고 기계가 가지지 못한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게 중요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의력,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측면, 정서지능이 중요시 여겨지겠죠. 세 번째, 환경에 대한 변화 적응력, 변화 능력을 우리가 길러 나갈 수 있는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이 세 가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왜 아직도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이 시험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PBL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PBL 결국 나왔어요. 문제중심 학습.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나왔으면 저는 인지적 유연성도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창의력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식 기능 활용하는 구성주의 능력과도 관련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 수업 방안, 수업 모형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력을 공부할 때는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적어놨어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어떤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창의성은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들도 알고, 그 다음에 창의성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창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역 브레인스토밍, PMI 기법,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에 다 나왔던 창의력 향상 기법들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뭐 고든의 시네틱스도 있겠지만 이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골만의 정서지능, 정서지능 하면 자기인식 능력, 자기 통제 능력, 자기 동기화 능력, 공감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거, 임의적 접근 방법, 주제 중심 학습, 이런 것들 꼭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두 번째, 미래 사회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그럼 그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냐? 창의력과 인간만이 가지는 정서적 능력과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세 번째 특징인 저출산,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